안녕하세요. 네, 2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러스트레이터 특강을 진행할 건데요. 오프라인 수업과 마찬가지로 이제 실제 호흡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 이 특강 시간은 1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최대한 그 정도, 1시간 정도의 컨텐츠 기획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어, 하나의 완성된 포스터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특강에서는 일러스트레이터 특강이기 때문에 일러스트레이터 단 하나만, 그 프로그램 하나만을 사용해서 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포토샵을 이용해서 사진을 좀 이용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특강에 앞서서 여러분이 제가 링크로 올려드린 일러스트레이터 뭐 툴 사용법에 관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시고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인 툴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특강을 따라오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특강의 목적은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의 각 도구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다양한 활용법,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일러스트레이터는 2021년도 버전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게 일러스트레이터로 어떤 주제로 가지고 포스터를 제작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어, 생각을 해보니 일러스트레이터를 가지고 조형 언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 과정을 하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형 언어를 주제를 가지고 한번 포스터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러스트레이터를 처음 시작을 하시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화면과 같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했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상단부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장되어 했었던 파일과 모바일용, 웹용, 인쇄, 그리고 영화나 비디오에 들어가는 컨텐츠들을 제작을 할 때, 그리고 아트와 일러스트레이션을 갖다가 제작을 할 때, 이런 용도에 맞춰서 이렇게 포맷들이 제공이 되고요. 뭐 템플릿까지 제공이 되네요. 인쇄도 마찬가지고요. 영화 및 비디오도 다음과 같이 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인쇄로 넘어가서 제작을 하려고 하고, 여기 좀 특이한 게 있다면 레터 사이즈라는 게 있네요. 레터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아요. 미국에서 이제 레터 사이즈 그리고 타블로이드 사이즈 뭐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A4, A3 뭐 이런 식으로 A 규격과 B 규격, B3 뭐 B5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규격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 여기는 넘기고, 우리는 아주 큰 포스터를 제작한다기보다는 좀 작게 한 A3 정도의 포스터를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출력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A3가 297에 297 밀리미터로 설정을 해주시고, 밀리미터 420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297 420. 그리고 세로 방향으로 작업을 할 거고, 아트보드는 뭐 하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만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돌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돌연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영역 그리고 인쇄되는 영역, 이것들을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쇄되는 영역, 왜 이것을 분리하냐? 모서리에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화면 모서리 바깥쪽으로, 아니 그러니까 작업하는 영역을 최종 인쇄돼서 완성이 되었을 때 흰색 부분들이, 흰색 종이 맞은 부분들이, 여백, 쓸데없이 여러분들이 계획하지 않았던 흰색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돌연이라는 것을 제작을 합니다. 이따 화면 안으로 들어가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A3이기 때문에 그렇게 넓은 도련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2mm 정도 설정을 해 놓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꺼번에 바뀌게끔 연결시켜주는 아이콘이에요. 자, 그리고 고급 옵션을 보게 되면 색상 모드는 RGB, CMYK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RGB 같은 경우에는 레드, 그린, 블루라고 해갖고 빛의 삼원색이죠. 그래서 디지털 스크린에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이 색상을 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내가 보는 모니터의 색상과 실제 구동됐을 때의 색상이 일치하게 됩니다. 자, 저희는 인쇄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CMYK로 설정을 해서 할 거예요. 내가 보여지는 색상과 최대한 비슷하게 인쇄물이 나오길 원한다면 CMYK로 당연히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인쇄 목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고화질로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고화질이 이제 300dpi로 되어 있죠. PPI 픽셀 퍼 인치예요. 한 인치에 얼마만큼의 픽셀이 박혀 있을 것이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300dpi로 하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거, 내가 이 처음에 작업 설정을 할 때 이렇게 300dpi로 작업을 했어. 근데 지금은 일러스트레이터 특강이기 때문에 뭐 사용하진 않겠지만 사진 이미지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때 사진 이미지는 몇 dpi가 되어야 할까요? 그죠? 우리가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뭐 이미지들을 가져왔을 때 대부분이 72dpi 그보다 이하 뭐 그 언저리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인쇄용으로 만들어내게 될 때에는 최대한 300dpi 가깝게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미지가 깨지거나 하는 사고가 생기지 않게 되는 거겠죠. 자, 일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여지게 되겠죠. 여러분들이랑 저랑 아마 보여지는 화면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좀 여기 패널들이 보이게 될 텐데 이 패널들은 이 윈도우에 들어가시면 각종 패널들 정렬이면 정렬, 뭐 색상이면 색상, 속성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꺼내서 클릭을 하시면 이게 나오게 됩니다. 레이어를 한번 볼까요? 레이어를 꺼내게 되면 여기 레이어 창이 보여지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네,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돌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한다고 했죠. 이 돌연이라고 하는 게 이 빨간색 선을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내가 작업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단을 하게 됐을 때 이 하얀색 선 여기를 재단을 하게 되겠죠. 그죠? 만약 우리가 이미지를 하나 도형을 만들어 볼게요. 도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제가 도형을 그렸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도형을 했을 때 재단을 이렇게 정확하게 재단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실제로 재단이라고 하는 게 물리적인 상황들 그리고 기계의 진동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잠시만요. 실제 영역보다 이 정도로 더 넓게 돌연까지 인쇄가 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여기 이 커팅이 조금 이 커팅이 막 이런 식으로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쪽이 잘린다 라고 했을 때 사고처럼 보이지 않게끔 하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도료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오늘 도형 언어에 대해서 포스터를 만든다고 했어요. 좀 재미나게 한번 꾸며보도록 할게요. 자, 텍스트 아이콘을 눌러서 텍스트 창을 열어놨더니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글자들이 보여집니다. 자, 한번 몇 가지를 적어 볼게요. 도형 언어, 미묘한 삼각 관계.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원의 모험, 그리고 삼각형의 모험, 사각형의 모험,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봤어요.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일단 포스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보가 좀 필요로 하겠죠. 이제 가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2021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날짜를 세팅해 보도록 할게요. 하고 똑같이 2021년 3월 한 23일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장소가 빠졌네요. 장소는 미술관 이렇게 설정을 할게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텍스트 정보입니다. 요거를 가지고 이제 포스터를 만들게 될 텐데, 일단은 작업 영역에서 살짝 비껴 나가서 해 놓을게요. 이 주변부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낸 요소들이라든지 뭐라고 해야 될까, 텍스트 자료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작업 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하얀색은 도화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레이어를 한번 쓰는 거를 좀 연습해 볼까? 아니야, 일단 도형을 그릴게요. 도형 언어다 보니까 도형 조형의 3요소가 있죠. 조형에는 점, 선, 면 이런 점, 선, 면, 입체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도형이라고 했을 때는 원이 있을 것이고, 원, 그리고 삼각형, 다각형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삼각형, 그리고 사각형.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Shift 키를 누르고 이 도형을 그리게 되면 정원, 정삼각형, 그리고 정사각형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할 도형들이 이렇게 배열이 됐네요. 얘네들의 좀 크기를 좀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대충 그려놓긴 했는데, 왜냐면 어차피 수정을 가야 될 것 같아서 얘네들을 시각 보정을 할 겁니다. 얘네들의 크기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배열을 할 거고, 그리고 얘네들의 공간들도 유사하게끔 배열을 하려고 합니다.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으로 봤을 때 이 비어 있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좀 작아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사각형보다 좀 더 커 보이죠? 이제 그릴 때 어느 정도 맞추긴 했는데,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얘네들을 좀 배열을 할 거예요. 저 미묘한 삼각관계라고 했잖아요. 미묘하다 보니까, 아이고, 제가 이제 박스를 그려놨기 때문에, 자, 글자들을 좀 크게 해서 여러분들이랑 저랑 좀 보는데 무리가 없도록. 도형 언어 미묘한 삼각관계라고 해서 삼각형 배열을 좀 짤 건데, 너무 정직하게 정삼각형 배열로 짜게 되면 좀 재미가 없어서 좀 자유롭게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얘네들 전반적으로 이제 화면에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크기를 조금 키우도록 하고요. 얘네가 한 이 정도 배치가 된다면, 이 배치는 계속 제가 수정을 가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고, 얘네들을 통으로 한번 잡아서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을 살짝 커맨드 키를 누른 상태에서 얘네들이 동일하게 좀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지금 설정한 것에서 좀 색깔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면처럼 보이겠죠? 하나 이어진. 근데 저는 얘네들을 이제 여기 값으로 검은색 면이 아니라 선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요 면에 흰색을 넣을 겁니다. 이제 선이 좀 얇다 보니까 선 이제 획이죠. 획의 두께를 3포인트 정도로 좀 더 두껍게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오케이, 이 정도. 좀 더 너무 작은 것 같네요. 그래서 그리고 크기를 조금 더 키울게요. 자, 이런 식으로 배열을 했습니다. 조금 이제 약간씩 뭐 꼭 같아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배열을 해볼게요. 조금씩 배열. 얘네들이 너무 다 한 방향으로 움직여서 같은 얻은 방향성을 만들어 버리지 않도록 배열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했고, 이렇게 이제 복사를 해가면서 작업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업하고 나서 이걸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텍스트를 좀 넣어야 되는 부분들이 막 생기죠. 근데 일반적인 텍스트 이런 식으로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로 배열되는 텍스트 말고 어떤 도형을 따라서 글들이 배열되게끔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얘는 원의 모험, 얘는 삼각형의 모험, 얘는 사각형의 모험 이런 글자가 여기 따라가면서 한번 쓰여지게끔 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이 동일한 사이즈인데 이렇게 클 필요가 없잖아요. 이 바깥쪽으로 들어갈 거 아니니까. 그래서 얘를 좀 크기를 줄일 겁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크기 조절을 눌러주시면 이제 80%로 좀 크기를 줄여서 만들 거예요. 얘와 삼각형, 사각형 모두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퍼센테이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80%로 만들었어요. 얘가 얘랑 같이 이제 같은 중심점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 정렬을 활용할 건데 한번 볼게요. 위에서 정렬 여기 있네요.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윈도우에서 찾아서 하시면 돼요. 단축키도 여기 있고요.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게 옵션을 좀 늘려서 보시게 되면 이제 정렬 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정렬 대상을 지금 선택 오브젝트의 정렬, 그리고 주요 오브젝트의 정렬, 대지의 정렬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연습 삼아서 대지의 정렬을 한번 누른 상태에서 가운데 정렬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 오브젝트가 대지의 정렬을 선택하고 나서 이제 가운데 정렬을 누르게 되면 이 대지에 이걸 대지라고 하거든요. 이 여러분들의 이제 작업물이 화면이 여기 이제 가운데로 정렬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얘와 얘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냥 이렇게 해도 가운데로 놓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약간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살짝 틀어놓고 얘와 얘를 선택 항목, 내가 선택한 두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얘네들을 가운데로 배열을 한다 라고 해서 자동으로 얘네들이 맞춰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텍스트 아이콘을 쭉 눌러주시게 되면 이게 숨겨진 아이콘이 생기게 되는데 패스상의 문자 도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 딱 그림을 봐도 어떤 라인을 따라서 글자가 써지게끔 보여지죠. 이걸 선택하고 나서 이 도형을 안에 있는 도형을 클릭을 해주면 글자가 생겨나게 됩니다. 여기에 저는 원이니까 원의 모험 이렇게 써놓으려고 해요. 너무 글자가 크고 좀 볼품이 없네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문자를 다른 걸로 바꿀 건데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본고딕으로 하려고 해요. 본고딕으로 볼드로 할 거고 글자 크기는 한 15 어떤가요? 15로 했습니다.
15로 해놓고 이렇게 눌러볼게요. 아, 이렇게 됐네요. 근데 지금 제가 원하는 위치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한 이쯤에서 원의 모음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럴 때에는 얘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까? 이 원의 모음이라는 글자를 클릭했더니 이 가상의 원형 도형이 생기게 되고 여기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들이대면 마우스 커서 밑에 조그만 아이콘이 생기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아마 화면으로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렇게 바뀌게 됐을 때 이거를 쭉 잡아당기시면 원하는 위치로 놓으실 수가 있어요. 자, 꿀팁이시겠죠?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구나. 좋아. 그럼 이제 삼각형과 사각형도 동일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도 복사를 하고 변형을 해서 크기 조절을 진행을 합니다. 물론 얘도 80% 하고 얘도 좀 이제 간단하게 진행할게요. 얘는 이제 80%로 했지만 이제 가운데다가 놓게 됐을 때 나머지 여백들이 너무 좁아서 한 이 정도로 임의적으로 배열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다시 텍스트 도형에다가 놓고 삼각형의 모험 이렇게 텍스트를 쳤습니다. 얘 밑으로 갔네요. 이번엔 얘를 다시 옆으로 끌어올 거예요. 자, 마우스 커서를 살짝 들이대서 이렇게 삼각형의 모험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얼추 비슷한 모양들이 지금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도 사각형 똑같이 갑니다. 자, 확인을 하고 텍스트 따라가기에 여기 놓고 사각형의 모험 이렇게 한번 놓고 얘는 사각형이다 보니까 아마 될 거예요. 바로 내가 잘못 넣었나? 아이고. 여기다 놓는 게 제 마음이 편하네요. 이렇게 한쪽 구석에다가 몰았어요. 얘는 밑으로 내려볼까?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도 얘 여기 그래 이 정도. 이렇게 놓읍시다. 네, 이런 식으로 배열을 했어요. 이제 삼각관계니까 어떤 관계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화살표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패스를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딱 놓고 이쯤에다가 이렇게 이제 패스를 이제 곡선으로 만들어서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이렇게 라인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이제 획을 보시게 되면 획에 이제 프로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다양한 선의 형태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형태의 선을 좀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요게 이제 앞에는 좀 두껍고 뒤에는 얇게 빠지면서 좀 이렇게 좀 자유로운 이렇게 가리키는 이렇게 좀 속도감이 있게끔 만들어주는 선이에요.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좀 변화가 안 보이죠. 왜냐면 선이 너무 얇기 때문이에요. 선의 두께를 좀 더 굵게 만들고 선의 끝에를 화살표로 좀 설정을 해주려고 합니다. 선도 되게 자연스러운 선이었으니까 화살표도 자연스럽게 화살표 방향이 이쪽이 아니라 얘는 없음으로 하고 얘는 3번? 3번은 어색하네요. 1번 화살표로 할게요. 1번 화살표로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자, 얘가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를 이렇게 복사해서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조금 너무 복사한 게 티가 확 나기 때문에 따로 또 그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조금 이런 식으로 라인을 설정을 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아까 얘는 7포인트로 했네요. 이 선도 7포인트로 설정을 해주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7포인트로 설정을 해주고 요거를 똑같이 선의 모양을 설정을 해주고 이거 역시도 1번 라인으로 설정을 해줬어요. 자, 얘도 이걸 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요 화살표 있죠? 하얀색 화살표 하얀색 화살표로 조금씩 조정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또 나머지 거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얘 역시도 7포인트 그리고 똑같은 선의 모양 여기다가도 화살표 1번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이제 어떤 삼각형 모양을 그려나가면서 서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유연한 형태를 가지게 그려보고 싶었어요.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자, 눈으로 봤을 때 이거 조금 어색하구나. 네,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배치를 했습니다. 얘가 이제 이 포스터에 이제 메인 컨텐츠가 될 거예요. 일단은 제목을 좀 설정을 해놔야 되겠는데 도형의 미묘한 삼각관계 이 텍스트를 활용할 거니까 복사를 해서 텍스트를 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 텍스트들도 글자를 조금 바꾸도록 할게요. 자, 본 여기서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도형 언어 띄고 미묘한 삼각관계 도형 언어를 엑스트라 볼드로 헤비구나 헤비로 설정을 하고 헤비 미묘한을 볼드로 설정을 하고 삼각관계를 레귤러로 설정을 해서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난다 뭐 이런 느낌 뉘앙스를 좀 주고 싶었네요. 사각형이 이상하게 좀 작아 보이네. 사각형의 크기를 조금 키울게요. 아이고 글자까지 따라 커지면 안 되겠죠. 자, 여기서 자꾸 따라 붙으니까 지금 제가 이걸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보이지 않는 도형이 지금 그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자꾸 선택이 됩니다. 이걸 섬세하게 얘를 다시 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얘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커맨드 E, 지금 맥용 키보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커맨드 숫자 2를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 이제 락이 걸려요. 잡히지가 않아요. 네, 이렇게 하시면 좀 작업하시기가 편하시겠죠. 일단 이렇게 하고 풀어드릴 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푸는 거는 이렇게 조금 키울게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금 전체적으로 좀 키워볼까? 이렇게 한 이 정도 도형언어 미묘한 삼각관계 얘도 얘랑 같은 라인에 좀 위치하도록 놓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조금 이제 이 안에 있는 컨텐츠 이 이미지가 조금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텍스트 같은 것들로 좀 정리를 해줄 거예요. 정리를 해서 얘네들이 조금 이제 보기가 정돈이 되어 보이도록 구성을 짜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사각형의 모음이 이제 위치가 좀 조정을 하면서 틀어졌네요. 자, 이제 아까 락을 걸었잖아요. 커맨드 숫자 2를 누르면서 락을 걸었는데 이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커맨드하고 옵션 그리고 숫자 2를 눌러주시면 다시 풀려요. 그리고 얘가 원래 내가 원했던 위치로 들여다 놓습니다. 섬세한 것들은 이제 키보드로 조금 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가 또 크기가 좀 바뀌었네. 자, 얘가 15.58이네. 근데 얘가 15야. 그럼 얘도 다시 15.58로 수정을 해서 크기를 맞춰야지. 그래서 이렇게 맞춰놨어. 오케이, 이렇게 맞습니다. 너무 심심해 기본적으로. 해서 배경을 좀 만들려고 해요. 배경 만드는 거 좋겠다. 이제 레이어를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이어 지금 1에 이제 메인 오브젝트가 들어가게 될 거고, 새로 만들기인가?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다가 배경, 아이고 상관은 없는데 배경이라고 쳐놓고 이제 라인을 그어서 좀 배경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레이어 1 우리가 이제 메인 오브젝트 만들었던 게 좀 거슬리잖아요. 그래서 레이어를 좀 잠궈 주셔서 이제 작업하는데 좀 걸리지 않도록 만들 겁니다. 자, 레이어는 다시 배경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라인을 그을 겁니다. 라인을 이쯤에서 이런 식으로 긋고 안 보이니까 검은색을 선으로 넣어주시고 선이 좀 얇은 감이 있네요. 얘 역시도 한 3포인트 놔도 될 것 같아요. 3포인트 놓고 얘가 이 정도 간격, 이 정도 간격으로 놨어요. 자, 지금 제가 한번 선 하나를 그려놓고 얘를 하나를 옮겼습니다. 이제 제가 이전에 내가 했던 액션을 반복적으로 하는 단축키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커맨드 D를 눌러주시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복제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복제가 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거 조금 어색하니까 좀 밑으로 더 길게끔 빼줄게요. 자, 얘를 이제 모는 종이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라 각 정사각형 느낌을 나게끔 배열을 하려고 하니까 좀 더 있어야겠네. 잠깐만.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이럴 때는 이렇게 가서 마지막 것들을 겹쳐서 놓는 방법이 있죠. 두 선을 제거해주고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그리고 그룹을 지어서 90도로 회전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튀어나와 있는 게 조금 예쁘네. 이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얘도 다시 그룹을 풀고 제거하고 얘 역시도 이 정도 얼추 비슷해 보이죠? 이렇게 구성을 한번 짜봤습니다. 약간 애매한 것들이 좀 있을까요? 한번 다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조금 위로 치우친 감이 있어서 이제 배경하고 이 레이어 두 개를 다 락을 풀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다 선택을 해서 조금 밑으로 방향을 내려줄게요. 이렇게 내려주시고 얘를 좀 더 띄워주고 구분을 좀 공간적인 구분을 좀 지어주려고 이렇게 띄워준 거고 살짝 올려주고 이렇게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도형의 미묘한 삼각관계는 들어가 있고 썼고 이것도 다 썼고 날짜랑 미술관이 좀 필요로 하겠네요. 날짜를 복사해서 텍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얘가 이제 들어갈 공간이 마땅치가 않은데 이제 배경을 락으로 잠가 주신 다음에 이 텍스트를 텍스트도 같은 걸로 하면 좋겠네. 얘도 속성에서 본 레귤러 정도면 괜찮을 것 같네요. 얘를 90도로 돌려서 얘랑 맞춰서 깔아볼까? 좀 작은데? 좀 애중티네. 이게 선이 좀 거슬리네요. 자, 그럼 레이어에서 이거네. 배경이지. 배경 레이어에서 얘를 선택해서 제거해주고 얘네들을 이렇게 옮겨줍니다. 이렇게 옮겨줄 거고 그리고 나서 이 화살표도 이 글자가 들어가려다 보니까 조금 이제 글자를 가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살짝 자리를 옮겨줄게요. 이렇게 하고 이 도형 언어 이 텍스트를 조금 이렇게 조정을 가했습니다. 쯤에서 원이 시작되는 라인 정도에서 배치를 할게요. 조금 더 크게 글자의 두께랑 이제 선의 두께가 좀 비슷해서 좀 보기는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눈으로 봤을 때 좀 맞아 떨어지게끔 배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대충 얼추 포스터 느낌이 좀 나는 것 같네요. 그리고 몇 가지 좀 들어갈 게 있구나. 미술관. 자, 얘도 이 텍스트 박스 이용해서 그냥 갈게요. 미술관. 뭐라고 할까? 303호? 그냥 이렇게. 아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한 포스터 하나를 만들어 봤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저장을 하시게 되겠죠. 자, 저장을 클릭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장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 이제 항상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도형 언어 미묘한 삼각 관계 포스터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러스트레이터 파일로 저장을 하시고 뭐 PDF 파일로도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SVG 파일이랑 뭐 EPS 파일 뭐 다 있는데 일단 인쇄용으로는 PDF 파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AI 파일로 나중에 수정 가능하도록 꼭 AI 파일로 저장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PDF 호환 만들기 해주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좀 부족한 감이 있어요. 아직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좀 활용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하나를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얘네는 원하고 삼각형, 뭐 사각형이 다 나오게 됐는데, 이 옆에다가 바로 옆에다가 따로 파일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요 옆에 이 보드를 하나 더 만들어서 새로운 포스터 하나를 또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봅시다. 이제 파일에 들어가셔서 문서 설정을 누르시게 되면, 자, 여기 대지 편집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우리가 대지를 하나만 설정을 했습니다. 대지 편집을 눌러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대지 1 해갖고 이렇게 대지가 이렇게 선택이 되죠. 얘를 여기 있는 요소들을 활용을 할 거니까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쭉 오게 되면 대지 안에 있는 요소들은 그대로 따라서 복제가 됩니다. 아이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요거 제가 레이어를 잠가놨기 때문에 얘가 이제 쏙 빠져서 왔네요.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좀 이용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인 요소들을 나중에도 쓸 거니까 빼주고, 얘도 빼주고, 삼각형이 뭐 일단 쓰지 뭐. 이거 좀 돼 있으니까. 아, 그래. 여기서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객체의 어떤 특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도형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이제 텍스트들을 넣어서 그 텍스트의 형태가 이제 배열되는 형태가 하나의 도형들을 연상하게끔 해서 우리가 굳이 어떤 도형을 사용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기억 속에 어떤 형태들을 기억하고 가장 단순하게끔 기억을 하는 우리의 뇌를 이용하여 특정한 도형이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삼각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지만 여러분들은 원이나 다른 사각형 그리고 이것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한 다양한 형태들을 가지고 실험을 하실 수가 있겠죠. 얘네들을 이제 안 쓸 거니까 이거 지울게요. 얘는 이제 대지의 중앙으로 배치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삼각형을 갖고 올게요. 삼각형을 얘를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뺄 거야.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리플렉션 할 거거든요. 이거를 변형해서 반사 이걸로 이렇게 세로로 반사를 시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이상하네. 얘가 완전 정이 아니야. 이 삼각형을 다시 그려야겠다.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삼각형을 다시 그릴게요. 자, 도형을 다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각형. 자, 삼각형을 그리고 이쪽 이 밑에가 수평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놓고 작업을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얘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어야 되죠. 얘와 얘의 각도가 같아야 돼요. 그죠? 조금 넓게. 잠깐만. 얘를 크기를 살짝 한 이 정도로 이 정도? 키운 상태에서 가운데 꼭지점을 쭉 잡아당기면 이렇게 되겠지. 얘를 다시 리플렉션 반사를 시켜주면 이렇게 되겠고 얘가 이렇게 놓아졌을 때 그렇죠. 이렇게 이제 수평이 되어야 되죠. 이렇게 놓여져 있는 모습을 제가 꿈꾼 거죠. 자, 좋습니다. 도형 언어 삼각관계와 삼각형의 모험 이렇게 해서 이제 소주제의 포스터를 하나를 더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여기에 들어갈 거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글자가 이 도형 밑에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이 삼각형을 맨 위로 끌어올리려면 커맨드 쉬프트 그 대가로 오른쪽 거를 눌러주시면 이게 최상위로 끌어올려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오브젝트, 아까 도형 언어 미묘한 삼각관계와 삼각형 하나를 선택한 후 오브젝트로 가셔서 둘러싸기 왜곡 그리고 최상위 오브젝트 만들기 요거를 눌러주시게 되면 텍스트가 도형의 형태로 크기가 이렇게 왜곡을 시켜서 배열이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요 기능을 하나 이제 활용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삼각형의 모험을 요 밑으로 깔아놓고 이번에는 얘네 둘을 다시 똑같이 선택을 한 후 아까와 같이 둘러싸기 왜곡에서 최상위 오브젝트로 만들기를 클릭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겠죠. 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배열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얘를 좀 가운데로 놔야겠다. 안 그러면 또 뭔가를 더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놓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고 얘네들을 이제 좀 균형을 맞추게 해서 제가 얘 글자 크기를 줄일 텐데 제가 왜 줄이려고 하냐면 이 글자 크기와 이 글자 크기가 그리고 굵기가 좀 많이 비슷해서 좀 컨트라스트, 이때 대비감을 조금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속성에서 이제 텍스트의 크기를 한 12 정도로 아주 작게끔 놓고 얘가 대지에서 가운데로 아이고 잘못 놨다. 대지에서 가운데 위치로 배열이 되게끔 대지에서 가운데 위치로 배열이 되게끔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쪽에 여기다 놓는 이유는 얘네들이 어떤 기울어져 있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 빈 공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좀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한 거예요. 안에 있는 공간 조금 더 벌려주고 그리고 이 텍스트를 좀 가지고 올 거고 여기 있구나. 얘가 기울기를 이렇게 같이 맞춰서 갈 건데 좀 이따가 미술관도 넣어야 되니까 미술관 303호 얘네들을 중앙정렬 칠 거고 조금 붙는 듯한 느낌이어서 살짝 줄여주고 얘가 작은 대신에 좀 두껍게 갈게요. 볼드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얘가 여기다 갖다 놓은 다음에 기울기를 줘서 이 안에 자연스럽게 배열이 될 수 있도록 할게요. 좀 얘도 크기가 너무 비슷하니까 조금 가운데로 놓을게요. 오케이. 얘는 한 줄로 가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한 줄로 가고 도형 언어 미묘한 삼각관계 얘도 밑으로 쭉 내려서 여기다가 삼각형의 모험 보자. 제대로 썼나? 그지? 삼각형의 모험이라고 잘 썼네. 자, 이렇게 놓고 가운데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순식간에 포스터 두 개가
완성이 됐네요. 네, 이렇게 포스터 두 개를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삼각형의 형태가 이제 다른 모듈, 다른 복잡한 형태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우리가 인식을 할 때 하나의 삼각형의 도형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삼각형의 모험, 미묘한 삼각관계, 이제 실질적으로 얘가 이제 세리프, 어떤 굴곡이 져 있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조형으로 글자가 이루어진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을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아마 1시간 채 안 됐죠? 여러분들도 즉 오늘 제가 이제 포스터 두 개를 만들면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서 이렇게 제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의 숙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걸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아셨죠? 별거 아니에요. 하나하나씩 따라가서 만들어 보시면 되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서 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